사무치게 외로운 날이 있어요. 이 외로움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전화해서 같이 드라이브 가자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약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인의 전화예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인데 무척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흘리면서 말한 나중에 밥이나 먹기로 한 약속 때문인 것 같아요. 울리는 핸드폰을 가만히 바라봐요. 이 사람이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키지가 않네요. 외로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혼자는 외로운데 함께는 괴로워요. 먼저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님의 연구를 토대로 그 양가적 감정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순적인 감정은 취약성 노출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만약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불안이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결점이 있는데 타인에게 이 결점을 노출시키는 것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까워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성은 우리가 타인과 진솔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참 모순적이죠? 마치 배고픈데 음식이 맛없을까봐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이상하죠? 수치심도 우리가 타인과 긴밀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해요. 수치심이란 자신이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겪는 감정입니다. 이런 느낌은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유머가 없다고 느끼거나 직장 동료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숨기거나 타인과 교류를 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수치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막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도 이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는 모두 충분히 혼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혼자가 되고 싶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싶어 하면서도 완전히 고립되길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또 싫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는 뜻이지 모든 사회적 연결고리를 끊고 싶다는 것은 아니죠. 회식이 끝난 후 집에 와서 혼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친구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도 나중에 오늘 회식 어땠어?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물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이런 양가적인 감정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본성과 개인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양면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적 갈망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철학을 인용해 어렵게 설명했지만 사실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자존감이 낮아서죠. 자존감이 낮아서 타인에게 내 결점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무서워서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세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몰아치지 말고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위기감 없이 반복되는 실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실수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점은 보완하면 단단한 장점이 됩니다. 실수를 마냥 실패로 보지 말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타인에게는 부드러우면서 자신에게만 엄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과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다그치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스스로를 보듬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자신에게 할 말을 친구에게 할 때처럼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꾸세요. 사소한 실수들에 자신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로 독려하세요. 소통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인간과 인간은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취약성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해요. 처음 보자마자
자신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됩니다. 계속 1인칭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과 있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용기를 내면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소개팅 나가서 술 먹고 헛소리 좀 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연이라면 그 사람이 당신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느꼈을 테니까요. 고독과 상호작용 사이의 양가적인 감정 때문에 우울감을 느낀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주 심플합니다. 만나세요. 불러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사람 만나세요. 솔직히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지 막상 나가면 잘 놀잖아요. 유튜브랑 넷플릭스는 언제든 볼 수 있어요. 모니터 속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거 보고 웃기지도 않은데 따라 웃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당신을 잘 아는 혹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사람들과 웃고 떠드세요. 당장은 좀 피곤하겠지만 결국 그게 당신에게 더 많은 효용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소속감을 더 쉽게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